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그중 발도 예외는 없습니다. 발에 통증이 오면 생활하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온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죠.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발 관련 질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은 치료보다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쉬어야 낫는 병이라고 관리하면서 쉬라고 하는데 발이 다 나을 때까지 팔자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족욕이나 스트레칭 같은 관리도 시간 날 때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재발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런 발 관리도 중요하지만 발이 아픈 사람에게는 매일 신는 신발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발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인 운동화나 구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발이 아픈 사람에게는 더 편하자고 새로 구입한 신발이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 발에 무리를 주고 발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발이 아플 때는 신발 밑창이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푹신한 신발이 좋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도 발이 아파서 고민하다가 신발 밑창이 얇으면서 푹신하고 가죽이 아주 부들부들해서 잘 늘어날 것 같은 브랜드 신발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발이 발이 아픈 사람에게 최악의 선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답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신발 밑창이 뻣뻣하고 딱딱한 두꺼운 신발이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등 발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뻣뻣하고 딱딱한 신발이 좋은 이유, 그리고 발통증 있는 분들이 신으시면 도움이 되는 신발 고르는 방법, 마지막으로 신발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기능성 깔창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화나 등산화, 군화 같은 발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신발 밑창을 보면 아주 두껍고 단단하죠. 그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발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부드럽고 잘 구부러지는 신발을 신게 되면 발바닥이 그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심하게 움직이게 되어 발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에는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두껍고 단단한 신발을 신게 되면 발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게 되어 발이 오히려 보호받게 되고 발의 피로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아플 때는 신발 밑창이 두껍고 뻣뻣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신발을 신는 게 좋다고 하네요. 딱딱하고 단단한 신발인 건 알겠는데 그런 신발은 어떤 신발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어떤 신발을 구매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일단 신발을 고르실 때는 신발 가게에 먼저 가세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지 말고 신발을 직접 신어보고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신발 앞코 부분을 눌러서 반으로 접어보세요. 그래서 신발 밑창이 접히지 않는 단단한 신발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유행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신는 밑창이 두껍고 둥그렇게 생긴 어글리 슈즈 같은 신발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신발은 걸을 때 추진력을 받을 수 있어서 족저근막의 피로도를 많이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발을 고르실 때는 제일 먼저 신발 밑창의 단단함과 모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발 안쪽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신발은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은 확실하지만 신발 안쪽 깔창까지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발 안은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신발 안쪽에 아치가 올라와 있는지 뒤꿈치가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요. 걸었을 때 체중이 분산될 수 있도록 좀 푹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신발 중에
이런 신발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전화나 등산화, 군화 같은 신발은 더 찾기 힘들죠. 그래서 신발을 고르실 때는 신발 밑창의 단단함 그리고 어글리 슈즈와 같은 신발을 먼저 확인한 다음 발 뒤꿈치와 아치를 잡아줄 수 있는 충격 흡수 기능성 깔창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셔서 신발 안쪽에 넣어서 신고 다니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깔창은 발 뒤축을 감싸는 기능과 쿠션이 있으며 아치를 잡아주고 발 앞쪽까지 쿠션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체중 분산을 해주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치 깔창, 뒤꿈치 깔창, 기능성 깔창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깔창을 기존 신발 안에 있는 깔창을 제거하시고 바꿔주신 다음에 신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질환 때문에 신발 전부를 바꾸는 것은 사실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깔창을 갈아 끼워서 여러 신발에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발 안쪽에는 이런 도움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이즈 큰 신발을 선택해서 이런 깔창을 하나 더 깔아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간신경종으로 고생했던 제가 누구보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평소 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여러 제품을 시도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발 뒤축과 아치를 잡아주고 발 뒤꿈치와 앞부분까지 모두 쿠션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깔창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한 제품은 댓글에 링크를 넣어 놓았으니 저처럼 발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인 운동화나 구두나 아무런 상관없겠지만 발이 아픈 사람에게는 신발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발이 꼭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시고 나에게 딱 맞는 신발과 깔창을 골라서 발이 아픈 부분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이 편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한 발 관리 또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